안녕하세요. 인간의 마음과 관계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갑자기 통제 불능의 상태로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우리는 당혹감과 두려움 속에서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이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 사실은 전혀 다른 내면의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심리학의 흥미로운 주제,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감정 폭발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분노는 표면적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 원인과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가 나누는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의 공유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혼란스러워하는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언제나 평안과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가지 분노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의 분노입니다. 이들의 분노는 자신의 과대성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과대성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현실을 왜곡하여 자신을 실제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는 인지적 왜곡을 의미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를 천재, 세상을 바꿀 영웅, 모두가 우러러보는 존재와 같은 환상적인 자아상 속에 가둡니다. 마치 모래로 거대하고 화려한 성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환상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찬양해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들의 환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혹은 그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할 때 이 견고해 보였던 과대성의 성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즘적 손상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체면이 깎이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대성이라는 화려한 성벽 뒤에는 사실 수치심으로 가득 찬 지독히도 연약하고 유약하며 미성숙한 내면의 아이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과대성은 이 상처받기 쉬운 진짜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화벽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방화벽이 무너지고 초라한 내면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들은 견딜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느낍니다. 바로 이 순간 나르시시스트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분노의 목적은 단 하나, 무너진 과대성의 성벽을 즉시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를 터뜨림으로써 자신이 전능하고 신과 같은 존재이며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되찾으려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의 분노에 겁을 먹고 복종하고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재확인하고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는 마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에게 행하는 갑질과 유사한 심리 기제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감히 내가 나를 건드려?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나는 무적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이코패스적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정 폭발은 어떨까요? 그들의 분노는 임상적으로 행동화라고 불리며 그 핵심 동기는 통제력의 회복에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가 자존감의 손상에서 시작된다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분노는 유기불안,
즉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타인으로부터 거절당하거나 버림받는 것을 상상하거나 혹은 타인의 사소한 행동을 자신을 버리는 신호로 오해하는 것만으로도 내면의 모든 방어 기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대상실조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마치 감정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붕괴되어 외부의 작은 자극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혼란과 함께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느낍니다. 이때 터져나오는 분노, 즉 행동화는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입니다. 특히 자신을 버리거나 거절하는 그 사람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목적이 강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마치 제발 나를 떠나지 마. 나는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돌아와서 나를 다시 붙잡아줘. 라고 절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분노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 상대방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예전처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주고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의 분노는 매우 이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무모하고 반항적이며 나는 내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외치는 듯한 사이코패스적 모습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당신이 절실히 필요해요. 당신이 곁에 있을 때 저는 비로소 온전해져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라는 극심한 의존성과 애착에 대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분노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기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너진 우월감과 과대성을 재건하기 위해 분노합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잃어버린 통제력을 되찾기 위해 분노합니다. 둘째, 신호가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분노는 나는 신이다. 라는 우월함의 신호를 보냅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의 분노는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절박한 필요와 의존의 신호를 보냅니다. 셋째, 관계의 목적이 다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을 자신의 위대함을 비춰주는 거울로 이용하려 합니다. 반면 경계선 성격장애는 타인을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지탱해주는 기둥으로 삼으려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격렬한 폭발은 비슷할지라도 그 내면의 목소리는 이처럼 판이하게 다릅니다. 한쪽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는 폭군의 외침이고 다른 한쪽은 세상에 홀로 남겨질까 두려워하는 아이의 울부짖음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심리학적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우리 자신을 해로운 관계로부터 보호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분노 뒤에는 채워지지 않은 결핍과 깊은 상처가 숨어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